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스펙트럼의 김하연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흑화 효능을 가진 원료로서 개발된 다쿠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쿠이는 한국에서 자생하는 토종 엉겅퀴 추출물로 개발된 원료로 다쿠이에서 확인된 멜라닌 생성 증가 효과를 인비트로와 엑스비보 모델에서 확인한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피부색과 멜라닌 그리고 그 메커니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멜라닌은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중 하나인 멜라닌 세포, 멜라노사이트에서 생성되는 짙은 색소로 사람마다 피부색의 차이는 멜라닌 색소의 양에 의해 결정됩니다. 멜라노사이트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에 따라 멜라닌의 양이 달라지며 피부 손상을 일으키는 자외선에 대해 자연적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멜라닌 생성이 촉진되게 됩니다. 멜라닌은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생성되어 인접하고 있는 각질세포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러한 멜라닌 색소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멜라닌을 형성하는 효소인 타이로시네이즈 활성이 감소하거나 멜라닌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더라도 각질세포 또는 헤어 폴리클로 이동이 감소하게 되면 멜라닌 결핍이 일어납니다. 멜라닌 부족으로 인한 질병으로는 대표적으로 피부 백반증인 비틸리고가 있습니다. 비틸리고는 멜라닌 색소의 결핍이 사진과 같이 흰색의 스팟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전신의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고 몸의 면역 시스템에 의해 멜라노사이트가 파괴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멜라닌 색소의 결핍으로 흔히 보이는 증상은 머리카락이 밝게 변하는 헤어 그레잉이 있습니다. 이는 노화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데요. 헤어 폴리클에 산화 스트레스가 과하게 축적되거나 나이가 듦에 따라 헤어 벌브에서 생성되는 항산화 단백질이 감소하게 되면 헤어 그레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멜라닌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천연물들을 사용하여 스크리닝을 진행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멜라노사이트를 6웰 플레이트에 일정한 수의 덴시티로 시딩한 후 하루 동안 부착시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유래한 여러 후보 물질들을 배양액에 희석시켜 처리한 후 5일간 추가로 배양시킵니다. 5일 후 세포들은 PBS 워싱을 거쳐 센트리퓨지로 튜브에 모아주고 셀 펠렛만을 남겨 1 노르말 NaOH에 70도씨에 2시간 동안 용해시켜 450나노미터에서 흡강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최종 멜라닌을 증가시킨 물질인 엉겅퀴꽃 추출물이 선별되었습니다. 선별된 물질은 한국에서 자생하는 토종 엉겅퀴로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코리안 시슬이라고도 불리고 식물 전체에 하얀 털이 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엉겅퀴 추출물은 안티옥시데이션, 안티오베시티, 안티펀잘, 안티인플라메이션, 안티다이아베틱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진 물질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멜라닌 색소 합성에 대한 엉겅퀴꽃의 효능은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었고 이번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이 밝혀졌습니다. 엉겅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효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잘 알려진 성분으로는 설시마리틴, 설시마린, 아피제닌 등이 있다고 합니다. 엉겅퀴꽃 추출물의 인비트로 효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엉겅퀴꽃은 다음과 같은 추출 과정을 거쳐 파우더 상태로 제작이 되어 반제품으로서 인비트로 효능 확인에 사용되었고 이를 용해시키고 필터를 거쳐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 다쿠이를 제작했습니다. 먼저 멜라노사이트에서 생성하는 멜라닌 컨텐츠에 엉겅퀴꽃 추출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포의 피그멘테이션 정도에 따라 LP와 MP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세포에 엉겅퀴꽃 추출물을 처리한 후 5일 동안 배양시키고 멜라닌 컨텐츠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5μg/ml의 농도에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 약 1.8배 또는 2.2배 멜라닌의 합성이 증가하였고 MTT 어세이를 통해서 셀 바이어빌리티에는 농도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 이러한 멜라닌의 증가가 셀 프로리페레이션 이펙트에 의한 것은 아닌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멜라닌은 색에 따라 퓨어 멜라닌과 유 멜라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퓨어 멜라닌이 데그라데이션 될 때 나오는 PTCA와 유 멜라닌이 데그라데이션 될 때 나오는 PTCA를 분석하여 엉겅퀴꽃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휴먼 멜라노사이트 LP와 MP에 엉겅퀴꽃 추출물 5μg/ml을 처리한 후 측정한 결과 PTCA와 PTCA가 각각 2배 정도씩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PTCA와 PTCA의 비율은 눈에 띄는 비율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는 산화 요소인 타이로시네이즈의 활성을 측정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엉겅퀴코 추출물을 각각 LP와 MP에 5일간 처리한 후 세포를 라이시스 시키고 타이로시네이즈 효소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5μg/ml에서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 2배 또는 3배의 증가를 확인하여 엉겅퀴코 추출물에 의해 멜라노사이트 내 타이로시네이즈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멜라닌 합성의 주요한 신호 전달 경로로는 CAMP를 통한 시그널링이 있는데 외부 자극에 의해 CAMP는 하위의 프로틴 카이네이즈 A를 통해 크랩을 활성화시켜 MITF의 발현을 촉진시키고 최종적으로 발현된 타이로시네이즈 TRP1, TRP2 등의 효소 반응에 의해 멜라닌이 생성되게 됩니다. 멜라노사이트 과정에서 외부 자극에 의해 발현되는 CAMP 시그널링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상위에서 조절되는 CAMP의 발현을 이뮤노어세이로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엉겅퀴코 추출물을 처리한 셀 라이시스에서 인트라셀룰라 CAMP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CAMP의 하위 시그널인 크랩의 포스폴리레이션과 MITF, 타이로시네이즈의 단백질 발현을 웨스턴 블럿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서도 LP와 MP에서 엉겅퀴코 추출물에 의해 유의한 증가를 확인했습니다. 종합하여 이러한 결과들은 엉겅퀴코 추출물이 휴먼 멜라노사이트 LP와 MP에서 CAMP를 증가시킴으로써 크랩의 포스폴리레이션을 증가시켜 멜라노제네시스를 조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엉겅퀴 추출물의 보호를 확인하기 위해 H2O2를 엉겅퀴코 추출물과 함께 멜라노사이트의 멜라닌 컨텐츠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H2O2에 의해 멜라닌 생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엉겅퀴코 추출물을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감소가 회복되고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엉겅퀴코 추출물에 의한 멜라닌의 증가가 휴먼 스킨에서도 나타날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3D 스킨 모델을 사용하여 확인했습니다. 엉겅퀴코 추출물을 100μg/ml 처리하여 14일간 배양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멜라닌이 증가하는 것을 L 밸류를 측정함으로써 색 차이를 확인하였고 멜라닌을 용해시켜 흑광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증가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엉겅퀴코 추출물이 인비트로 세포 조건에서뿐만 아니라 휴먼 스킨에서도 멜라노제네시스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부뿐만 아니라 엑스비보 휴먼 헤어 폴리클 모델을 통해서도 5μg/ml의 엉겅퀴코 추출물이 포함된 배양액에서 7일간 배양시킨 후 스테이닝하여 멜라닌의 발현을 평가한 결과 육안으로도 헤어 벌브 또는 셰프트에서 멜라닌의 발현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정량을 통해서도 유의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엉겅퀴코 추출물이 헤어 폴리클에서의 멜라노제네시스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피그멘테이션 과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종합하자면 엉겅퀴코 추출물은 타이로시네이즈 액티비티를 증가시키고 크랩 MITF 시그널을 상향 조절하여 멜라닌 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다음은 엉겅퀴코 추출물로 개발된 원료인 다쿠이에 대한 제품 설명입니다. 제품의 기본적인 특징과 전 성분입니다. HPLC 분석 프로파일로 플로로제닉 엑시드, 아피제닌, 히스피돌린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FTIR 프로파일입니다. 용해도 정보로 스쿠알란과 마카다미아 넛 오일 외에는 모두 솔루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기 안정성 결과로 25도, 70도 UVA 조건에서 안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 안정성 결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8주 동안 안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쿠이의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먼저 1차 자극 패치 테스트는 선정 기준과 제해 기준에 부합하는 피험자를 30명 이상 모집하여 IQ 챔버에 제품을 로딩하여 부착한 후 48시간 후 제거합니다. 첩보 제거 후 30분, 24시간의 유관 평가를 실시하고 스킨 리액션 정도를 숫자로 표기하여 피부 자극 수치를 나타냅니다. 다쿠이의 경우 48시간과 72시간의 자극을 나타낸 사람이 0으로 나타나 비자극성 물질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복귀 돌연변이 시험으로 화학 물질의 발암성이나 돌연변이 유발 물질 함유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법으로 히스티딘 합성에 필요한 효소를 결여하고 있는 살모넬라 균을 쥐의 간 추출물과 함께 섞어서 최소한의 히스티딘만이 들어있는 아가 배지 위에 접종합니다. 검사하고자 하는 물질이 DNA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면 몇몇 박테리아는 히스티딘을 합성한 능력을 다시 얻게 되고 증식하여 콜로
콜로니를 더 많이 형성하게 됩니다.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능력은 즉 검사하고자 하는 물질이 발암성임을 의미합니다. 돌연변이 유발 물질이 모두 반드시 발암 물질인 것은 아니지만 그 상관성이 대단히 높고 따라서 어떤 물질이 세균의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정보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쿠이는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뮤타제닉 서브스탄스가 아닌 안전한 물질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독성 평가입니다. 광독성은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 432에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시행되었고 다음과 같이 그루겔 플레이트에 3T3셀을 시딩한 후 하루 동안 부착시키고 광독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물질을 농도별로 처리한 후 약 2시간 동안 배양시킵니다. 그 후 UVA를 5줄 처리하여 다시 그로스 미디어로 교환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NRU 흡수능을 측정하여 셀 바이어빌리티를 평가합니다. 그 후 광독성이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데 다쿠이는 UV를 처리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나 PIF가 1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어 광독성이 없는 물질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지티브 컨트롤러 쓰인 CPZ는 UVA 처리한 샘플에서만 독성을 나타내고 PIF가 7.11로 계산되어 5 이상의 물질이므로 광독성이 있는 물질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으로 다쿠이는 1에서 3% 농도로 사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가이드 제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엉겅퀴꽃 추출물의 효능은 2020년 5월 특허 출원되었고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코스메틱 사이언스지에 2021년 10월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대한 화장품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를 출품하여 우수 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요약입니다. 한국에서 자생하는 토종 엉겅퀴꽃은 멜라노제네시스 과정에서 타이로시네이즈 액티비티를 증가시키고 또한 CAMP 시그널링에서 크레베 포스폴리레이션과 MITF 발현을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멜라노제네시스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인비트로 어세이뿐만 아니라 엑스비보에서도 그 효능을 확인하여 멜라닌 생성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인체에 안전한 물질로 평가되어 엉겅퀴꽃 추출물은 유용한 화장품 소재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쿠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